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는 해마다 띠별 새 운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띠별로 운세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쥐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해는 갑진년인데요. 갑은 크게 나무고, 쥐는 흙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무고 흙이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음양 오행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항상 이제 쥐띠는 쥐띠 성격 보면 쥐띠는 성격이 좀 고섭니다. 곱기 때문에 자기가 한 길만 쭉 가기 때문에 옆길을 잘 안 간다. 그리고 쥐띠들은 생활력이 좀 강하고 가족들을 잘 보살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쥐띠를 많이 알게 되면 크게 사람한테 해코지를 많이 안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친숙하게 많이 사기도 무방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로 쥐띠하고 잘 새해 운세하기 전에 매년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가끔 들어놓으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잘 맞는 띠와 안 맞는 띠를 제가 살펴봐야 된다면, 근본적으로 쥐띠하고 잘 맞는 띠는 소띠입니다. 소띠하고 잘 맞고, 두 번째로 잘 맞는 띠가 이제 삼합이라 해가지고 신자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진대 원숭이띠하고 용띠하고는 기본적으로 잘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잘 맞기 때문에 세 띠가 같이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 새해는 이 삼재가 날 삼재잖아요. 나가는 해다. 언제쯤 나가느냐? 7월 7석 지나면 이제 나간다고 보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요새 띠들이 잘 어울려서 같이 삼재를 만나고 같이 눌러 있고 같이 나간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쥐띠하고 잘 맞는 띠가 소띠인데, 그럼 안 맞는 띠는 어떻게 되냐? 서로 원진 관계에 있는 이 띠는, 쥐띠는 이제 어떤 관계냐면, 쥐띠는 기본적으로 털이 좀 있잖아요.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근데 양띠하고는 잘 안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의 오줌에 쥐의 털에 묻으면 이 쥐가 털이 빠지기 때문에 성다해서 별로 안 좋았고, 그게 이제 원진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꼭 충의 거의 상충하는 관계 입장에서 또 피해야 할, 결혼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띠가 쥐띠는 말띠입니다. 말띠하고 쥐가 가는데 발굽에 발피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쥐는 만약에 안 죽으면 열딱지에 뻗쳐서 다리를 타고 올라가지고 말에 그 항문을 좀 물어보는 그런 행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쥐띠하고 말띠는 잘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요런 띠하고 피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쥐띠는 이렇다 말씀드리고, 쇠 보니까 96년생은 이제 그 10대들은 부모 따라가니까 빼고 29살부터 65살까지 좀 살펴보니까, 쥐띠는 기본적으로 96년생은 병자년에 태어나는데, 병은 화거든요. 화고, 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물인데, 기본적으로 병자생은 기본적으로 나이 불입니다. 불이기 때문에 외부의 최근 바깥 세상을 보니까 목이 왔네요. 그렇죠? 목은 불을 키우는 게이기 때문에 날 외형적으로는 많이 좋은 행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 직장 취업을 못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직장도 취업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안쪽 기운토 토네요. 그렇죠? 토는 나의 불의 기운이 있어 토를 또 살릴 수가 있으니까, 또 나에 가까이 있는 또 물도 또 있기 때문에, 물도 나무도 키우기 때문에 수루수루 참 96년생 즉 29살 되는 분들은 뭐든지 다 좋겠네고 이제 본인 원하는 대로 하셔도 이제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도 취업을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사 방향을 꼭 살펴봐야 된다면, 여기 남쪽 방향으로 가면 이제 물론 뭐 29세가 재산을 따질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성진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만약에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 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좋다면 남쪽 방향으로 한번 이사를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이 좀 더 잘 풀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바깥 하나만 조심할 건 뭐냐면, 바깥 기운이 큰 목인데 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큰 나를 도와주는 행복이지만, 때론 그 도와주는 상대가 한 번은 도와주지만 내가 그 도와주는 걸 받는 걸 내가 소화를 못하면 오히려 더 나 자신이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가려가면서 어떤 외부의 선택을 해라. 지금 내 취업을 못한 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2등급인데 어쩌저쩌 하다가 1등급의 회사를 갔다. 그렇게 되면 조금 나중에 자기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나의 분수에 맞춰서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29살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41살 때는 84년생은 보니까, 84년생은 똑같이 갑자내안에 태어났는데 갑은 목이고 자는 물이거든요. 오행을 따져서 봐서는 그렇다. 나는 기본적으로 큰 나무입니다. 외부도 큰 나무인데 41살 돼 보니까 경쟁이 심하겠네요. 그렇죠? 경쟁. 얼마나 많이 경쟁이 심하겠어요. 41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나의 내분 기운은 물이기 때문에, 물은 나무로 키우기 때문에 경쟁을 심하기 때문에 84년생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쟁이 많이 도래해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좀 갖춰라. 나를 갖추는데 멀리 바깥에서 찾아봐도 내가 괴롭힐 상대들만 나타나 있거든요. 흙이기 때문에. 또 나를 경쟁이 심한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로 눈을 돌리지 말고 한 직장에서 오렵하고, 또 위성운도 바깥에 나가봐야 24년 새해는, 설날하는 새해는 크게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의 상대가 없다. 이제까지 사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선택하는 것이 참 이성문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사부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경쟁이 심하니까 나를 조금 더 새로운 일은 벌리지는 마시고, 내가 좀 올해보다는 다음 해를 더 도전한다는 생각하게 좀 더 갖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만약에 또 굳이 좀 더 운을 보태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싶다면 여기 전한 대로 서북 방향이 좋겠습니다. 서북 동남 방향에 따질 때 요게 서북 방향으로 가거나, 여기 나온 대로 동북 방향으로 가면 좋다. 서북 방향으로 가면 내가 직장에 승진할 수도 있고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서북 방향이 좋고, 동북 방향은 어떤 재산을,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뭔가 안 좋다 그럼 동북 방향으로 업장을 개설하거나 그런 좋고요. 또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뭐 새 운세 설명을 하면서 뭐 3살 방향, 대장군 방향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거는 전체적인데 내 운이 또 안 맞으면 또 안 되거든요. 내 운이 또 그쪽으로 트이면 괜찮기 때문에 비록 어저께 3살 방향이 남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또 북쪽은 대장군 방향이 있다고 했지만 내 나이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서북이나 동북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72년생 53살 되는 분은 보니까 이미 크게 물이네요. 그쵸? 자도 물 있고, 그러니까 바깥에는 보니까 이 큰 나무가 있네요. 내가 갖고 있는 물 안에 외부 내외 쪽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물이 튼튼하기 때문에 원래는 24년도는 산출물이 상당히 많겠다라고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풍부한 어떤 일이 많이 생기겠네요. 뭐 재물도 많이 좋고 또 위성운도 좋고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조심할 거는 여기 흙이 내가 분수를 모르고 날뛰면 흙 기운이 망칠 수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본인 일만 열심히 하라는 거겠네요. 그러면 다 좋지, 옆길로 자꾸 눈을 이렇게 싹 돌리다가는 안 좋겠다.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 성과도 좋고 어떤 일도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내가 뭐 사업이든 어떤 것든 뭐 이성이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충분히 되는데, 다만 너무 분수를 오버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꼭 이사를 하고 싶다면 비록 내년에 대장군이 북쪽 방향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운은 북쪽이 좋기 때문에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은 북쪽 방향으로 사업을 좋고, 또 이 동문선한 거는 뭐냐면 이사를 간다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3살 되면 직장에서 승진할 마지막 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동쪽 방향으로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드리면 동쪽 방향, 북쪽 방향은 동쪽 방향은 이제 승진 운을 말씀을 드리고, 북쪽 방향은 사업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65살 되는 분을 살펴보니까 65살 되는 경자년에 태어났네요. 60년생인데 그 사람 이제 경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금이거든요. 금이고, 자는 이제 물인데 나는 기본적으로 금입니다. 금인데 외부에 살펴보니까 목 기운이 있네요. 목은 금은 내가 열닥시를 뻗치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화가 많이 나는 그런 해인 것 같네요. 65살 되는 분이 왜 화가 많이 날까요? 이제까지 내 기운이 충만한 줄 알고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꼬꾸라지는 해가 점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지혜로서 뭐든지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혜로만 하지 않냐고 나는 여전히 힘이 있다고만 자꾸 하니까,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포자기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24년도에는 이제 육체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 머리로서 뭐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이성문은 보니까 이성문은 좋네요. 흙이 나를 도와주니까, 만약에 상처를 했다면 65살에 상처를 했었을까요? 쥐띠들이 상처를 했다 그러면 이성문은 좋겠네요. 한번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 같은 성끼리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하면 뭔가 모르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운은 괜찮은데 반드시 육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된다면 65살 되면 이제 은퇴를 해서 조용한 시골집으로 가고 싶다, 그런 방향을, 전원주택 방향을 튼다면 요 서남 방향이나 여기 남쪽 방향, 서남이나 남쪽, 물론 남쪽이 3살 방향이지만 65살 되는 분은 괜찮기 때문에 3살 방향 남쪽이나 서남 방향으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반적으로 GT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좋네요. 그 대신 이제 자기 분수도 좀 알고 이제 내 위치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힘만 믿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전반적으로 괜찮으니까 이런 상황을 참고를 해가지고 GT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GT들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